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감 찾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 방법을 학습하신 분은 글감 찾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 글감 찾기를 어려워합니다. 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글감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글은 좋은 글감에서 시작됩니다. 글감을 찾아내는 과정은 인간의 지적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글감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로 작성할 만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생각, 느낌이 부족하거나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없거나 세상의 사물에 호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글감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왜 그럴까? 왜 그래야만 하지?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감정과 의문이 생겼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글감 찾는 방법입니다. 일상의 작가란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글감을 찾아 이야기를 만들고 글쓰기를 하려는 주부와 직장인, 자영업자, 청소년 등 모든 시민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글은 자신의 블로그와 웹소설, SNS 소설뿐만 아니라 웹툰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글의 시작은 글감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관찰력과 감수성이 커집니다. 글감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대화, 신문과 방송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떠오릅니다. 글감이 떠오르면 잊혀지기 전에 메모해야 합니다. 메모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소설과 드라마는 작가가 창작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일상 주변에서 글감을 가져다가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꾸미고 포장하면 픽션이 만들어집니다. 경험과 사실만을 그대로 서술하고 만드는 것이 다큐멘터리이고 논픽션입니다. 여행작가, 민속문학작가, 향토학자 등이 논픽션에 해당됩니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일상의 작가는 모임이나 강좌에 참석하거나 대화하거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거나 떠오르는 나의 경험이 있으면 글감 노트에 메모합니다. 시장과 마트에서 이웃과 나눈 대화 중에 공감하며 느낀 내용이 있으면 메모합니다. 일반 대중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글감을 찾아내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상의 작가 활동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창작과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며 뇌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뇌에 자극을 주어야 상상이 떠오르고 창작하게 됩니다. 작가들은 작가 모임과 다양한 강좌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며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뇌에 자극을 주어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글쓰기 초보자는 글쓰기 모임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며 글감 찾는 방법과 얼개짜기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학습 방법입니다. 집필 장소는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상의 작가는 주부와 직장인, 청소년 등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등 모든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로 만들고 글로 남겨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 시작은 글감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글감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잊혀지기 전에 글감 노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글감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현장을 묘사할 때 유용하며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메모합니다. 6번째 외에는 원인과 이유, 그리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나의 중심 생각이며 글쓰기 준비 과정에서 주제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글감이 만들어졌으면 글감을 이용하여 이야기 만들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 만들기, 건축물 제작, 연구 개발 과정 등 모든 창작 과정과 만들기 과정에는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완벽해야 훌륭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글 쓰는 과정은 글쓰기 준비 과정이 완벽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 준비 과정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집필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밍웨이는 캐사스시티에 위치한 스타 신문사에 취직하여 기자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 문체를 배웠습니다. 기자 활동을 하며 쿠바의 어부 이야기를 짧은 산문의 기사로 만들어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나중에 신문 기사가 소설 노인과 바다의 모티브, 즉 글감이 됩니다. 토론토 스타 잡지사의 해외 특파원으로 파리에 근무하며 작가 커트루드 스타인을 만나 소설 작법을 배웠습니다. 해밍웨이도 글쓰기 문체와 소설 작법을 학습하며 배웠습니다. 이후 쿠바 이바나 교회에 거주하며 쿠바 바닷가 어부들의 생활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작성한 신문기사 내용을 떠올리며 소설 작법에 맞추어 문단을 구성하고 줄거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독자의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도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주제문과 소재들을 배치하여 허구로 꾸미고 포장하여 만들어낸 것이 소설 노인과 바다입니다. 여러분도 신문과 방송, 그리고 잡지를 보다가 재미있고 흥미있는 기사는 스크랩한 후 글감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글감으로 이용하여 수필과 소설을 만드시면 됩니다. 도서관에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과 문단과 단락별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소설 작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소설 내용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글 속에는 독자에게 삶의 위로와 가치, 그리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 바닷가 어부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관찰할 수 있었기에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모든 글은 글감을 이용하여 월계짜기와 자료조사를 통해 전체 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재미와 흥미를 만들어낼지 구상합니다. 생생한 묘사를 위해 글의 배경과 유사한 지역을 찾아가서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모든 자료조사가 완료된 후에 본격적으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작품 해설을 통해 소설 작법을 이해할 수 있듯이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책을 읽으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에세이로 만드는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신문사에 근무하며 신문기사 작성 방법과 글쓰기 문체를 배웠습니다. 단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당시 유행하던 문체인 히드보일드, 즉 강권체를 학습했습니다.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으로부터 소설 작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문학 장르에 적합한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장르별 작법 책자를 찾아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만들기와 글쓰기를 잘 하려면 3가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첫째, 글을 많이 써보고, 둘째, 책을 많이 읽고, 셋째,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철학과 통찰력이 있어야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쓰기 초보자가 어렵게 생각하는 글감 찾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글감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회 현상과 변화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백인 백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글감으로 드러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